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노키오 얘기를 가지고 뿅 하고 나타난 한지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피노키오 얘기는 다 아시죠?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피노키오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전 세계에 없지 않을까 라는 감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피노키오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에 가장 먼저 나오죠? 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 그러다가 진실을 얘기하면 다시 코가 작아지고 짧아지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아이나 말을 안 듣는 아이한테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다 라고 겁을 줬었던 예전에 우리 유년 시절이 기억이 나기도 하지요. 네, 근데 아세요? 피노키오가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 그거 저하고 같이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책을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배경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노키오. 네, 피노키오 코가 길어지고 여기에 있는 새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작가 있죠. 작가는 카를로 콜로디라고 적혀져 있는데, 카를로 콜로디는요, 처음에는 카를로 로렌치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그때는 아이였죠. 네, 그런데 엄마가 태어난 피렌체에 있는 콜로디라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필명을 여기 있는 카를로 콜로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노치니라는 원래 본명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콜로니라는 부분들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그 이름을 딴 마을까지 있죠.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피노키오가 막 이제 얘기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1881년에 고종 황제의 집권하에 인천왕이 개항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고종 황제 시대 반대편에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피노키오가 피노키오 이야기라고 해서 어른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울리는 그 시점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하고 피노키오라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피노키오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고종 황제님이라고 있었어. 서울의 경복궁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쭉 넘어가시면 세계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같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너무 좀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얘기 한번 드렸고요. 1881년에 이탈리아에서 제일 어린이 최초의 잡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한 15분 정도에서 인형놀이를 해가지고 콜로디가 잠깐 이제 집회를 해서 이 얘기를 한번 만들었었죠. 근데 처음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명작은 성인을 위한 얘기였죠. 네, 성인을 위한 15분 동안의 인형극이었는데 아이들 잡지에 어쨌든 실렸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큰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어른들도. 그래서 굉장한 이제 요구를 통해서 1881년부터 2년 동안 36편의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피노키오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토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지막에 우리는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죠. 네,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이 되고 끝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각본을 해서 쭉 스토리로 만들어낸 게 지금의 피노키오가 된 거고요. 우선은 이 피노키오 얘기가 36가지의 하나하나의 그냥 단편극 같은 느낌? 에피소드 36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지금 쫙 이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로 뽑아낸. 피노키오가 계속 연재가 되었을 때 성직자분들은 굉장한 거기에 있어서 거센 저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탈선을 하고 여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어른들은 우려를 했죠.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그리고 평론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에피소드 자체가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연재가 되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가? 작품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을 콜로디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뭘까요? 네, 아이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우선은 타겟이 어린이 신문안에 연재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된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피노키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올로케이션으로 막 어디 저기 공간을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막 다른 나라를 가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공간도 변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에피소드가 하나하나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재미와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했었다라는 얘기로 계속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요, 피노키오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4가지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재동화에 나왔던 피노키오는요, 처음에 얘기가 잔인합니다. 자, 노약자 금지, 임산부 금지. 네, 연재동화에서 피노키오는 나쁜 일을 저지르다가 피노키오 나무에 이렇게 그냥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는 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그림을 요즘 비룡소 도서라든지 그리고 시공주니어 이런 데에서 피노키오를 각본을 하고 그림을 조금은 만들어내는 책, 그리고 저희도 그림으로 그려내기는 하지만 처음에 콜로디가 만들었을 때는 그림 자체가 아닌 그냥 스토리로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형극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좀 잔인하게 마지막을 그려내는, 그리고 어떤 거는 좀 그거 있죠, 저 배트맨에서 조커, 네, 조커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웃고 있는, 네, 그런 걸로 그려져 있었던 예전에 피노키오 현재 또 다르게 각본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선은 나쁜 짓을 하는데 좀 잔혹하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에 넘어와서 이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파란 요정이나 그리고 피노키오가 진짜 어린이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극적 결말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피노키오 처음에 원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제가 콜로디라는 그 마을이 있고 그 안에 콜로디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걔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이고요. 피렌체 쪽 근처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피노키오 국립박물관 안에는 피노키오의 이렇게 인형, 목각, 그리고 원작에 있는 소설, 책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탈리아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해도 그냥 콜로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그 콜로디 마을로 인도해 준다는 또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혹시나 이탈리아 쪽으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명작에 있는 피노키오를 굉장히 좋아한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말고요,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피노키오 동상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올리고 하면은 또 거기에 있어서 조그만한 피노키오에 대한 이렇게 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준다고 또 나와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노키오 모험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가볼 수 있는 동네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는요, 원작에는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고론을 넘어서 조금은 시대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서민의 삶,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 콜로디는 지금의 그때 당시의 시대를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했었던 언론인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됐죠? 갇혔죠. 네, 법 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좀 없는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법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라는 걸 날카롭게
비판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노키오 초대해서 좀 애들이 뭐 갈까 말까 이랬다가 샌드위치를 줄게 라는 약간 물질 맞는, 그리고 또한 뭔가를 기브앤테이크 같은 그런 거, 뭘 준다고 하니까 움직이고 웃고 피노키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시대의 풍자로 작가 콜로디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인간하고의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분들이 아닌 어떤 매개체라든지 자신의 이득이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약간 성악설 같은 느낌의 부분들을 콜로디는 가지고 세상을 비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했던 실수를 또 하고, 그리고 했던 실수를 또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런 것들을 풍자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노키오 원작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네, 우선은 피노키오가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나쁜 약간 불량소년 같은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어른들에 있어서 계속 좀 치이고, 그리고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어서 절대 기죽지 않고 자존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고 웃는 그런 피노키오의 밝은 부분들도 나타내는 것, 또한 되게 유머러스하게 만들어냈죠, 이야기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여우가 굉장히 꽤 많고 옆에서 이렇게 딱 약간 옆에 나쁜 친구 느낌? 네, 그런 걸 해서 꼬드기고 하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꼬드기긴 하지만 약간 마음의 따뜻한 감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려냈고요. 그리고 되게 못된 사람들을 등장시키진 않죠. 조금은 옆에서 이렇게 꼬드기는 개념은 있긴 하지만, 그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 또한 그 등장인물들도 많이 풍부한 개념들도 있지만, 그 메비우스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험, 아까 말씀드렸던 36가지의 에피소드를 나열을 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 콜로디의 정치, 그리고 그때의 시대상에 대한 풍자, 이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피노키오가 담고 있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아이들에게 많은 교훈과, 또한 어른 동화로에서도 지금 그림이 거의 없이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해서 피노키오가 어른 동화로에서 집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해도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 소설을 읽는 것보다 이런 동화가 어른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토리, 원작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좀 잔인한 그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읽어보시면서 조금은 피노키오가 다른 거, 그리고 그때 1881년에 이탈리아의 시대상, 그리고 뭔가 궁핍한, 그리고 되게 없이, 옷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에 또 동정이나 공감도 얻을 수 있게끔 어머니가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놀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되게 제가 와닿았었던 그게 있어요. 명언? 제가 성인에 있는 그걸 읽었거든요. 네. 여기 어디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명언이 멋진 옷이 신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이 신사를 만든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도 라고, 제가 더 클래식에서 만든 성인 피노키오를 읽었는데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시공주니어에서도 성인 그 피노키오를 만들었고 하지만 약간의 같은 이제 이탈리아어로 만들어진 원작이었는데 그걸 이제 각본하는 거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멋진 옷보다는 깨끗하고 깔끔한, 그러니까 자신의 덕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 비싸고 좋은 옷들이 아닌 몸에 맞는, 그리고 이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깔끔한 부분들이 훨씬 더 이 사람의 부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라고 피노키오에게 얘기하는 그때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이거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피노키오와 그리고 더 클래식에서 나온 그 피노키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더 클래식에서 나온 건 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피노키오, 마마파파에 있는 피노키오에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피노키오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마파파 피노키오, 카를로 콜로디 원작, 그리고 서정환 님이 글을 썼고요. 조세 비사용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조세 비사용 님은요, 캐나다 퀘벡에서 자라신 분이신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 기법을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그 마마파파 세계명작 같은 경우는 글을 누가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그림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정환 님이라는 유아교육학과를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책들을 쓰신 이분은요, 피노키오와 피노키오와 닮은 우리 아이의 응원하고 토닥여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책을 그려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조세 비사용님은 캐나다 퀘벡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수채물감, 파스텔, 목탄, 연필, 콜라주, 포토샵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재미있고 독창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글과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놓은 게 마마파파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듣기 누르시면 당연히 펜으로 다 쉐어링해 주실 할 수 있고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와 망치와 끌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라고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에 대한 배경이 있죠. 여기에 보이시나요? 생쥐죠. 집에 생쥐가 있는 이런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가난한 서민과 그리고 가난한 생활, 1800년대의 그 시대상을 대변해 줄 수 있게 저희 아까 조세 비사용님이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무에 그냥 나무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라진 나무에 다 뭐가 있냐면 가지가 있고 새싹이 있어요. 힘들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렌체 콜로니 마을이라는 이탈리아가 배경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건물과 그리고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다 이탈리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노키오의 코에도 똑같이 새싹이 있어서 이 피노키오의 생명체에 대한 또 표현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창문 모양하고 이 모양, 혹시 인터넷에 콜로디 마을을 쳐보시거나 이탈리아 그 피렌체를 쳐보시면은 지붕 모양과 여기에 있는 이 창문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도시죠. 그래서 물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배, 이런 것들도 같이 표현을 해서 그곳의 장소에 대한 또 이해도도 높일 수 있게끔 그림을 표현시켜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외투를 팔고 옷과 책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내고 입장료를 책으로 낸 거죠. 이 시대 때는 아직은 물물교환이라는 부분들로 이런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거 아이하고도 얘기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형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녹화해 놓은 거에 있어 제가 발음이 조금 그래도 15분이 아니고 15회로 만들어졌던 이 피노키오에서 처음에 인형극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많은
1940년대 이후에 디즈니에서 각본을 하면서 인형극이라는 개념으로 원작의 스토리를 이쪽으로 이제 이입시키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이 이 안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라든지 이런 표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물도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나무들의 결이 이런 형식, 그리고 길게 뻗어져 있고 여기에 장가지가 없으면서 위에서 가지가 쭉 있는, 약간 이탈리아 남자분들이 키가 큰 것처럼 키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거기서 잘 자생을 하고 있는 나무들의 모양을 본떠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에는 유명한 정원이 있는데 보롤리라는 정원이 있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이 모티브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곳이 이 모볼리라는 정원이라서 나무에 대한 그림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15회에서 끝나고 목이 나무에서 이제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중간에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을 했고요. 이런 약간의 각본, 그리고 지금에 알고 있는 피노키오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1940년대 디즈니에서 만들었을 때 그 스토리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모양,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이런 모양의 창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 집의 모든 부분들의 건축 양식을, 그때의 이탈리아의 건축 양식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란 요정은 원래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디즈니 때부터 등장하면서 조금은 더 재미있는 스토리 연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딱따구리가 날아와서 톡톡톡톡 찍는 마늘, 그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짜잔! 아이하고 이 페이지를 읽을 때는요, 기차를 화려한 기차, 그러니까 우리 독버섯도 무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리고 화려함이 다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거를 한번 아이하고 얘기해 봐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빠도 보고 싶고 장난감 나라도 가고 싶고 양가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죠. 그러면 이때는 아빠도 보고 싶고 장난감 나라도 가고 싶고 어쩌지 하고 피노키오가 고민을 하는데 우리 숑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꼭 그 얘기 드렸죠?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을 때는 엄마가 꼭 먼저 엄마 생각은 하면서 엄마의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엄마도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다시 한번 너는 어때? 라고 얘기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 부분들이 거의 다 이탈리아의 마을을 다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쌀스러운 동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종이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종이새, 상상력의 극대화죠. 그리고 구름에도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름은 그냥 하얀색이고 구름은 이렇게 뭉게뭉게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틀에 박힌 개념이 아닌 이렇게 진짜 천을 오려낸 듯한 부분들로 표현을 해가지고 상상력을 극대화시켰고요. 두기가 팔랑팔랑, 손과 발이 달그락달그락 이런 식으로 의성어 이태어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커스단에 팔려갔죠. 그리고 여기에 피노키오가, 여기 보시면 조련사의 눈물을 흘리는 피노키오를 바다로 끌고 갔고요. 풍다오, 신기하게도 바닷물에 물이 닿자, 몸이 닿자, 물이죠. 물에 몸이 닿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나무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물은 생명의 시작이라는 부분들과 우리가 아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물속에서부터 우리 임신, 잉태의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인형으로 돌아왔다는 걸 극대화시키면서 이런 각본으로 드디어 이제 피노키오가 먼바다까지 파도에 떠밀려서 갔죠. 그리고 이거 상어가
기다리고 있었고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원래 고래 아니었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원작에서는 가장 큰 생명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고래과 물고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생물체는 고래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상어에서 이 상어, 그래서 원작에서 얘기하는 건 상어가 맞고요. 디즈니에서 각본을 하면서 고래라는 부분들로 변형을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마파파 피노키오 그리고 저희 마마파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원작 베이스를 각본을 하고 디즈니의 부분들은 조금은 저희가 지향하지 않다 보니까 원작에 대한 내용으로 플로우가 전개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피노키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파란머리 요정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제 진짜 아이가 되면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성실하고 제대로 된 행동을 보였을 때는 조금은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는 또 동화 속의 교훈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게으름 피지 마라, 학교 교육은 중요하다, 이런 콜로디에 전하는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시면서 얘기해 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화법 꼭 한 번씩, 파란머리 요정은 왜 피노키오에게 코를 길게 해줬을까? 이렇게 마마파파는 1% 리딩 멘토링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연결과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독후활동, 아까 얘기했던 인형극 만드는 거죠. 여기에 종이컵에다가 해가지고 하고, 저도 요거 저희 쇼미돌이하고 해봤더니 되게 풍부한 언어적인 표현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사체로 끌어내면서 아이들이 목소리도 바꿔가고, 그리고 엄마가 먼저 제페토 할아버지 했으며 그 다음에 또 다시 누군가가 제페토 할아버지 하면서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바라봐 줄 수 있게끔 이끌어 주세요. 뒤에 파닉스 꼭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어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가된 게으름뱅이 3가지 유산, 그리고 거짓말 3마디, 여기에 있는 전래까지 연결하셔가지고 인문학에 분들 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